우리가 뭔가 배우지 않았을 시절에도 저희 원장님들이 뭐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들면 층 나고 낮추면 층 안 나고, 그죠? 땡기면 어느 한쪽이 길어지니까 표현이 됐단 말이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따지면 엘리베이션과 디렉션, 그러니까 당김성에 의해서 모든 커트는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커트는 별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조금 들어 올리고 조금 들어 올리고, 그죠? 그 조금 낮춰서 커트하고 조금 당겨서 커트하고, 그냥 내가 감각에 의해서 찾다 보니까 어느 기분 좋은 날은 커트가 예뻐요. 또 어느 날은 또 안 돼. 그리고 또 고객님이 그러죠. 언니 그때 그 머리 예뻤는데 그 머리 다시 해주세요. 기억나요? 안 나죠? 네. 그리고 뭔가 또 들고 와요. 연예인 사진 들고 와서 이 모습 이대로 똑같이 해달라고 또 보여주면서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똑같이 표현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머리를 손대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요. 고객이 오시면은요. 길이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길이. 길이라는 거는요. 이 고객이 롱이냐, 미디엄이냐, 숏이냐. 이 길이의 기준은 뭐예요? 제가 오늘 세미나는요. 세미나라기보다는 수업 형태처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앞으로 공부하시는 수업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하루 2시간만 공부하고 가셔도요. 커트 2작품은 여러분들이 자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사람이 덥다 보면 졸리거든요. 자, 그래서 롱, 미디엄, 숏 길이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제 머리 길이는 이 정도밖에 안 오는데요. 롱머리 길이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머리를 잘라달라 그러면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고객이 뭔가 시술 사진을 들고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롱, 미디엄, 숏의 기준이 뭐예요? 자, 숏은요. 턱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턱선을 기준으로요. 귀가 보이면 숏이에요. 그리고 턱선부터 쇄골 라인까지가 미디엄이죠. 턱선하고 쇄골 라인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턱선 정도까지 짧은데요. 귀가 안 보여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숏 미디엄. 애매한 길이들 있죠. 숏 미디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쇄골도 아니고 쇄골도 조금 넘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또 애매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미롱. 네. 세미롱이라고 하죠. 어정쩡한 길이들. 세미라는 건 중간이란 뜻이죠. 중간의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이렇게 턱선과 쇄골 라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요. 그러면 길이를 어느 길이로 갈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요. 층이에요. 층이 얼만큼 낮냐. 그러면 뭐 있어요? 원랭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조금 층 난 거?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줄여서 우리가 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층 더 난 거. 레이어.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 거 뭐라 그래요? 하이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면 다예요. 더 있어요? 웃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원랭스 말은 원랭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원랭스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선이에요. 하나의 선.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랭스 머리 하면 다들 단발머리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A라인도 있고요. U라인일 수도 있고요. U라인으로 가다가 A라인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층만 안 나면 다 원랭스예요. 밑선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표현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랭스라는 말은 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발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나면 그라는 층이 조금 더 난 단차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요. 층이 좀 더 많이 난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층보다 더 많이 난 거를 하이 레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길이 정해놓고요. 층 얘기하면 고객과의 상담은 끝났어요. 이미. 더 있어요? 뭐 더 하세요? 여러분들 고객님 딱 앉히면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얼만큼 잘라드릴까요? 네, 층은 얼만큼 내드릴까요? 이거 2개 물어보고 끝내잖아요. 더 있어요?
난 못 봤어. 전 못 봤어요. 가서 더 물어보시는 디자이너분 못 봤어요. 길이하고 층 설정해 놓으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나면은요, 우리 미용사로서요, 그런 얘기 하죠. 커트 선이 예쁘다. 네, 손질이 잘 된다. 이런 거는 뭐를 하냐면, 층의 흐름이에요, 흐름. 가기는 가는데, 지금 제 머리는 이제 파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수평이에요, 수평. 앞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가로로 확장되어 있죠? 예, 아마 사진 찍고 제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아마 얼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예, 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A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U라인. 그 다음에 또는 혼합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면 제 머리를 한번 볼까요? 제 머리는 길이가 뭐가 되죠? 미디엄, 조금 애매하면 세미롱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길이 이미 설정됐죠? 미디엄 길이. 그 다음에 층은요? 이만큼 나였어요. 이만큼. 많이 안 났죠? 그러면 층의 흐름은 뭘로 가요? A라인, 수평. 네, 오토 베이스, 똑같은 길이로 수평. 이렇게 가요. 그럼 제 머리 끝났죠? 그럼 과연 어떻게 커트를 할 거냐? 예, 이제 순서 정해서 자르면 돼요.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딱 머리 스타일을 사진 자료 같은 걸 보실 때에는요, 딱 3가지만 보시면 돼요. 고객이 사전을 가지고 왔던, 아니면 연예인의 누구 스타일이 나왔던, 먼저 길이부터 살펴보시는 거예요. 길이가 어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층이 얼마만큼 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상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두상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높이 있는 게 층 높이죠. 얘보다 더 층 많이 나는 거 있어요? 없죠. 얘가 층 높이를 결정을 해요. 머리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얘가 길어지면 층이 적게 나고 얘가 짧아지면 층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탑 포인트의 길이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네이프 포인트. 이 길이.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랑 동일한 길이로 이렇게 잘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떨어지는 치는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두상의 높이와 이렇게 떨어지는 길이가 다 똑같이 떨어지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역시 그림을 그리시면 반응이 없으시군요. 예. 아, 또 촬영할 때 제가 또 이렇게 모델을 하면 또 안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이 길이에서부터 네이프 길이까지 동일하게 잘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이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상 폭만큼 층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옆에서 봐도요. 여기 길이에서부터 여기 길이까지 똑같이 잘랐다라고 보면 두상의 여기 폭만큼 층이 이만큼 낮다라고 이제 눈으로 그려지시죠? 예,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찾느니라고 지리산에 3년을 숨어 들어가가지고 연구해낸 결과입니다. 예, 진짜예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거나 하실 때 길이에 따라서요, 이 층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똑같은 이만큼 층이면 그라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만큼 긴 머리가 이만큼 층 나면 이게 레이어인지 그란지 하이 레이어인지 몰라요. 그럼 숏으로 가죠. 그러면 두상폭만큼 이만큼 나는 게 레이어라고 했는데 숏 스타일에서 이만큼 층 나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길 때는 층이 많이 나도 많이 나는 거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르다 보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죠? 한 3-4번 커트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닌 척 하시기. 그죠? 그런데 숏은 조금만 짧게 잘라도 층이 확 나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차 싶을 때 많죠. 남자 커트 할 때. 예. 그래서 그 길이에 따라서 층이 얼만큼 나는지 감 잡기가 되게 힘든데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네이프의 제일 끝길이하고 탑의 끝길이만 비교해서 제 얼굴 딱 봐도 이게 보이죠? 예. 요 두상 폭만큼이니까 층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제 머리 층보다 얘가 좀 덜 났죠? 두상 폭보다. 그러니까 얘는 그란 거예요. 사진을 보실 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TV에 연예인 머리가 나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쉬워요. 네. 그렇게 층을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보다 두상폭보다 더 많이 난 거는 하이레이어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층에 대한 감각이 오세요?
예,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뭐? 두상폭. 그래서 두상폭이랑 비슷하다 싶으면 다 레이어인 거예요. 똑같은 same 레이어.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제 층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교육과정 패턴을 보시면요, I형, A형, O형, S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I형은요, 뭐예요? 원랭스예요, 원랭스. 층이 안 나는 패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형은요, 우리가 얼굴 형태에서 어때요? A는 밑이 퍼졌죠? 지금 제 머리도 어때요? 밑이 퍼지죠? 예, 끝에 층난 걸 그레듀에이션 스타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O형은 둥글죠? 층이 골고루 난 걸 얘기를 해요. 예, 층이 골고루. 그럼 얘는 레이어예요. 그리고 S형은요, 머리가 볼록하다가 쏙 빠지는, 그죠? 두 가지 이상의 패턴들이, 혼합 패턴들이 섞여 있어요. 위에는 층이 무겁게 떨어져서 그라고 밑에는 층이 많은 나는 뭐 레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위에는 층이 많이 났는데 밑에는 좀 다시 무거워지는 패턴들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그렇게 섞여 있는 패턴들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원랭스, 그레듀에이션, 레이어, 혼합 스타일에서 우리가 패턴을 롱, 미디엄, 숏, 이 패턴들을 다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으로 가든 A라인으로 가든 U라인으로 가든 그거는 다 뭐예요? 응용이에요. 그러면 기초교육 다 끝났죠. 기초 패턴 12가지만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커트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예, 막 이렇게 오늘 뒤에 멋있게 그냥 커트를 하고 오셨는데요. 한쪽이 확 올라가고 한쪽이 딱 길어지는 비대칭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한 가닥씩 빠져있는, 그죠? 그런 작품 스타일의 머리라던가, 예, 그런 것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요 패턴에 대한 이해는 되시나요? 예, 오늘은요, 주제가 알파벳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 형태 패턴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요, 저희가 자를 게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죠. 오늘 할 작품은 두 작품인데요. 롱머리하고 숏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롱에서 요즘에 다 커트 패턴들이 어땠어요? 다 층이 거의 안 났죠. 많이 무거워졌죠. 무거워지는 그라 패턴으로 가요. 롱에서. 네, 그 대표 작품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실 거는 뒤에 계시는데 우리 O형의 숏 스타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그 컨텐츠에도 올라가 있기는 해요.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르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주의하셔야 되고, 예, 어떤 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럼 지워도 될까요? 예. 제가 왜 D를 지울까요? 필기하고 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게 있어요. 이유가.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모델이, 예쁜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롱이에요, 롱. 그레듀에이션 할 거거든요. 자, 그레듀에이션 스타일은요, 적은 단차의 층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베이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베이직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베이직에 있어서는요, 베이직 왜 배워요? 두상을 알기 위해서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막 어렵죠? 뭐가 좀 있을 것 같고 정답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죠? 베이직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초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항상 뭐 한다 그래요? 네. 지금 구구단 이제 곧 들어갈 거죠. 제가 맨날 구구단 우리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구구단을 알아야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가 다 빠르게 되죠. 1단부터 9단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지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3, 3은 6, 8에 아이고 어려워라. 6단만 넘어가면 다들 힘드네. 그러면 8, 7에
학습지 공부 같이 하세요. 학습지 공부 같이 해요. 우리가 베이직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봅스 커트 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이직 내용은 이론은 좀 비슷해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점선면 이체에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모든 사물은요.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점들이 만나서 선을 만들고 선들이 만나서 면을 만들고 면들이 만나서 입체적인 하나의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입각을 해서 우리가 베이직을 풀이를 하면요. 점은 하나의 두상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처음에 미용학원 가면은요. 두상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점 땡땡땡땡 해놓고서 모르는 영어 다 써놓잖아요. 그죠? 그 두상의 포인트. 알고 봤더니 그 중요한 시크릿,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상의 포인트들을 연결을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인위적인 선하고 자연적인 선으로 나눠요. 그러면 자연적인 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햄라인. 이 햄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발이 나기 시작한 경계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굴 쪽에 있어서 페이스 라인, 귀 쪽에 있다 그래서 이어 라인, 목 쪽에 있다 그래서 네이프 라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페이스 라인은 얼굴을 어디를 만들어요? 앞쪽, 얼굴 이미지를 꾸며주죠. 그리고 이어 라인은 옆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앞과 뒤를 연결시켜줘요. 그리고 네이프 라인은요, 뒷모습이에요. 요 밑선들의 라인은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위적인 선은요, 다시 두상의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서 만들면 파팅, 섹션, 커팅,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파팅이라는 거는요. 일명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핀셋 꽂아서 딱 올려놓죠. 그거 왜 꽂잖아요? 파말라고. 한꺼번에 잡고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아래를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앞뒤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커트할 때 항상 뭐 해요? 센터 파팅 나누죠. 가운데 가르마. 나눠놓고 좌우를 분리시켜 놓잖아요. 그게 다 파팅에 들어가요. 나눠놓는 작업이에요. 크게 나눠놓는. 섹션은요. 그 안에 작게 나누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커팅 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커트선을 뚝 자르는 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선이에요. 선. 그죠? 두상에다 그리는 선, 내가 자르는 선. 그죠? 선들이고 면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고 머리 자를 걸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면적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제자리에서 자를지, 들어서 자를지, 낮춰서 자를지, 당겨서 자를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이게 바로 베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 자르고 나면 어때요? 하나의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커트 시작하면 그렇죠. 왼손이 중요해요? 오른손이 중요해요? 왼손. 둘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굳이 하나로 고르라고 하면 오른손? 아유, 우리 수강생들이 더 많아서 그래.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른손이 중요해요? 왼손이 중요해요? 왼손. 아유, 분위기에 휩쓸려 갔어 이미. 자, 도구를 잡는 손은 오른손이죠. 근데 우리가 자르는 손은 왼손이에요. 도구가 삐뚤어서 그동안 삐뚤게 자르셨어요? 아니죠? 가위질은요, 얘를 시켜도 잘해요. 종이 오리게 하잖아요. 가위질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요. 1시간만 교육시키면 다 잘라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예요? 얘요, 얘. 잡는 손이 삐뚤니까는요, 삐뚤게 잘려지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티아라의 춤을 추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죠? 베이직이라는 건 그래요. 가위질을 못해서 머리를 못 자르는 게 아니라요. 가위는 반듯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위는 이 엄지손가락 운동만 하시면 돼요. 손가락 운동만. 근데 잡아주는 왼손,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구를 잘 활용해서 빗질, 자세, 그죠? 그런 커트선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핀셋 꽂아 그냥 무감각하게 올려놨는데 이게 등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마만큼 나누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바가지 머리를 자르는데요.
라인을 좀 완만하게 해서 완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완만한 바가지 머리 라인이 나오겠죠. 근데 급격하게 잡아요. 나눌 때. 그럼 이 모양 그대로 빗질해서 급격하게 잡으면 어때요? 급격한 라인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나눠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풀밭길에 길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자르려는, 기획하려는 그 디자인, 내가 만들려는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일단 잘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삐뚤게 나누면 삐뚤게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분 나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트 선을 만드는 거죠. 나는 좀 네모 반듯하게 자르고 싶은데 자꾸 손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 그러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시는 게 베이직 과정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각자 다 신체의 조건을 아시죠? 자, 한번 기지개를 우리가 펴봅시다. 자, 쭉 이렇게 당겨 보세요. 쭉쭉쭉쭉 해서 쭉 올려보세요. 잠도 좀 깰게요. 쭉, 배꼽 나올까 봐 못 올리겠어요. 쭉 해서 올려보세요. 봐요, 봐요.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아유, 준숙쌤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서. 어때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자, 내려놓으세요. 툭 털어놓으세요. 올라가는 정도가 지금 다 어떠세요? 굳은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 자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잠도 깰 겸 한번 해보셨는데 안 나오시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선이 스트레칭이 될 때까지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그 작업을 안 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미용을 하셔도 죽어도 반듯하게 못 잘라요. 정말로요. 그래서 지금 20, 30년 된 원장님들도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있죠.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기초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본인들은 못하세요. 이미 그 길들여진 몸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죠? 아쉬운 마음에 후배분들한테 해주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 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은요, 되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또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요게 반듯한 거구나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르는 것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르는 게 어때요? 달라요. 그리고요, 지금 교육을 한 번이라도 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학원에 가셔서? 기초교육이나 이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받으신 적 있으신 분들은. 왜 손 안 들어요? 빨리 들어봐요.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에휴, 받아놓고서. 그죠? 팔이 무겁죠? 원래 팔이 무거워요. 내리세요. 보통요, 학원에 가서 커트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세 잘 나와요. 저희도 앞에도 이렇게 민두가 있는데요. 이 민두 고객님은요, 참 이상하게요. 두상도 너무 예쁘고요. 모류도 반듯반듯하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깨가 없어. 다리도 없어. 어깨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세를 잡으면요, 다 나와요. 근데 우리 딱 고객님 이따가 제가 앉혀놓고 자르지만 어때요? 뭐 좀 하려 그러면 어깨 걸리고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등받이 걸리고 뭐 좀 하려 그러면 다리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직을 배워놓고도 자세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발을 가지고 베이직 교육이 되시면 온더베이스, 제자리라는 게 어떤 거구나. 내가 원하는 커트선이 어떤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몸을 틀어서라도 그 자세를 취해요. 근데 안 배웠을 때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르게 되는 거예요. 뭐 편한 대로? 내 몸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삐뚤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교육을 받으셨을 때랑 살롱에 가셨을 때랑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베이직은 항상 영원불멸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몸을 반듯한 도구로 만드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이스를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커트를 할 때에는요, 대부분 어디에서 해요? 뒤에서부터 커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게 우리의 이제 커트 패턴이고요. 또 희한하게 이제 또 예전에 배우신 원장님들일수록 또 무슨 커트를 많이 하냐면 가로로 커트를 많이 해요. 들어서. 근데 초보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 자르려 그러면 다 뭐가 나요? 가위 자국 나죠. 층날 때마다 가위 자국이 다 나면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를 커트를 하려 그러는데 세로의 또 단점은 뭐예요? 층은 잘 나. 근데 좌우 밸런스 맞추기가 어렵죠.
예. 그런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종류가 뭐가 있죠? 아, 제가 좀 빠르게 그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자, 뭐가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예. 또. 제가 5개 그렸으니까 5개가 나와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수평 섹션, 호리존탈이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A라인, 그 다음에 U라인, 그 다음에 수직인 버티컬,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나뉘어지는 방사선, 피봇 섹션.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5가지 패턴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등분을 나눴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자, 호리존탈은 가로로 놓고 보면 어때요? 좌우가 잘 보여요. 그죠? 제가 이 밑에다가 이거 호리존탈 이런 거 안 써도 다 아시죠? 예.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적을까? 자, 그래서 호리존탈 가로 놓고 보면 좌우 밸런스 맞추기는 좋아요. 근데 뭐 하긴 어려워요? 측내기가 어려워요. 세로는요? 측내기는 좋아요. 근데 좌우 밸런스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세로에 가깝고 누우면 누울수록 가로에 가까워지는 얘네들은 뭘 만들기가 좋아요? 층에 흐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층에 대해서 얘기했죠. 원랭스든 그레듀에이션든 적은 층을 낼 때는 그럼 뭘로 쓰는 게 좋아요? 가로에 가깝게 자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게 쉬우니까. 그죠? 그러면 좀 층이 많이 나는 레이어나 하이레이어 층은 뭘로 자르시는 게 좋겠어요? 버티컬, 피봇, 세로로 자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힘들겠지만 세로로 잘라도 그레듀에이션 자를 수 있고 원랭스 자를 수 있어요. 가로로 잘라도 하이레이어 자를 수 있고 레이어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로로 자르면 좀 더 쉽고 세로로 자르면 층 낼 때 좀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죠? 특징이죠. 그러면 자, 얘 두 상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얘 버티컬은요. 뒷모습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생겼죠. 방사선은요.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다들 헷갈려 하시니까 민두에 놓고 볼게요. 세로 섹션은요. 뒤로 당겨서 자르기가 좋아요. 왜? 일직선으로 내려있기 때문에 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직선이 있으니까 그냥 반듯 당겨가서 자르시면 되겠죠. 눈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로 네모나게 잘랐어요. 그래놓고 떨어뜨려 내려놓으면 무슨 길이층으로 나올까요? 가운데는 짧게 잘리고 양쪽은 길어졌으니까 무슨 라인이에요? A라인으로 나오겠죠. 그쵸? 상상되시나요? 예, 상상 안 되신 분이 이제 끝나고 저 꼭 보고 가세요. 예. 그 다음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방사선을 나누었으니까 어때요? 돌아가면서 자르기가 좋아요. 두 상 따라서. 그러면 똑같이 잘랐으니까 얘는 무슨 층이에요? 수평이죠. 제가 또 여기다 이렇게 유를 그리잖아요. 이게 평면과 입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입체로. 입체로 이해하셔야 돼요. 평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평면을 보면 헷갈려요. 예. 그러면 똑같은 머리를 자르대도 얘는 A라인, 얘는 수평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수평층인데요. 층의 흐름은 수평인데 층이 적게 나요. 그럼 무슨 섹션? 호리존탈 섹션. 층이 수평층인데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뭐? 피봇. 방사선 섹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A라인을 자를 건데 층이 좀 적게 날 거예요. 그러면 그레듀에이션으로 A라인 섹션 나눠서 자르시면 되고요. 층을 좀 많이 내면서 A라인에 층의 흐름을 줄 거예요. 그러면 버티컬로 자르는 게 좋겠죠. 뒤로 당겨서 자를 거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같은 머리를 자르더라도요. 자르는 방법을 내가 골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고객들이 사진을 들고 와요. 또는 누구 머리를 잘라달래요. 내지는 저희 손님들도 가끔 그래요. 지난번 자른 머리도 기억 안 나 죽겠는데 언니
맨 처음에 자른 머리 있잖아요. 그 맨 처음에 자른 머리. 그거 다시 자르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알아? 기억도 안 나요. 몇 년 전 일인지도 모르겠어. 그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설명은 막 해줘. 근데 막 헷갈리죠. 예,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예. 그런 머리들을 유추할 때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진을 볼 때. 그럼 항상 제가 모델이죠. 예, 수평에 그레듀에이션 층이 난 제 머리예요. 그러면 제 머리는 들어서 가로로도 자를 수도 있고 예, 방사선으로 세워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 게 더 편할지 고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섹션을 다양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이제 알파벳 공부하실 때 I형을 공부할 때 수평, A라인, U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예, 수평, A라인, U라인. 수평의 특징은 뭐예요? 가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정서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단아하고 깔끔하고 평화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잘렸잖아요. 단발머리로. 그죠? 학생은 단정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그리고 아나운서들도 머리들도 다 단발 길이로 단정하게,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수평으로 많이 잘라왔었어요. 그러면 A라인은요? A라인의 이미지는 아래쪽으로 직선적으로 꽂기 때문에 굉장히 도도하고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나운서들은 좀 세련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A라인 커트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예. 그리고 U라인의 이미지는요. 일명 바가지 라인. 그리고 우리 롱머리는 빠지지 않죠? U라인. 예. 얘는 정서가 어때요? 부드러워요. 귀여워요. 어려 보여요. 그죠? 예. 근데 얘네들 패턴을 자를 때 특징이 있어요. 이미지의 특징. 제 머리도 지금 수평이지만은요. 가로로 확장됐기 때문에 얼굴이 어때 보여요? 넓어 보여요. 감사해요. 반응이 그래서. 내 얼굴이 지금 안 넓다는 얘기잖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가로로 넓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동양인들 얼굴에는 잘 안 어울려요. 내지는 특히 이제 뭐 턱선으로 아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조금 내려오는 게 예뻐요. 그리고 김희선이 앞머리 내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김희선 얼굴이 무슨 얼굴의 대표죠? 계란형.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갸름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뱅이 있거나 층이 많이 나면 안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래요. 얼굴선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내각선을. 그러면서 청초하면서도 그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동양인들은 김희선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뭐가 튀어났어요? 광대뼈, 턱선. 거기다가 저도 그래요. 코. 그죠? 입체적이지가 못하죠. 그래서 A라인이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런 직선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사실 A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납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볼륨이 살면서 앞쪽으로 길어지면서 턱선을 갸름해 보이게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40, 50대 고객님들도 층의 흐름을 A라인으로 패턴을 주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동양인들 얼굴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U라인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어울려요. 요즘에 연예인 애들이 U라인 바가지 머리 많이 하고 나왔는데 그 자이언트에 나왔던 황정음 얼굴이 무슨 라인이죠? V라인이죠. V라인. 역삼각형 얼굴. 턱이 정말 뾰족한 친구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U라인은. 완전 잘못 자르면 콘대지만 콘. 그죠? 네. 그렇게 하관이 없으신 V라인들한테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광대뼈랑 턱을 더 강조시키기 때문에 안 어울려요. 바가지가 사실. 그래서 동양인들에게 제일 잘 어울리기가 힘든 머리예요. 그런데 여고생 애들이 중고생 애들이 한참 많이 잘랐잖아요. 근데 바가지는 못하고 뭐 했어요? 뱅 잘라놓고 여기만 U라인. 가다 말았죠. 예, 가다 말았어요. 왜 가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U라인은 그렇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A라인을 자를 때에도요. 고객님이 층을 이렇게 좀 높게 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뒷선에서 A라인 섹션으로 사선으로 가면 층이 무거워져요. 무겁게 자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뒤에서 조금 층을 많이 내고자 할 때는 다 버티컬로 뒤로 당겨서 세로로 자르시면 당김성에 의해서 저절로 A 라인이 나오면서 층이 많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층의 정도라든지 내가 원하는 커트 선에 따라서 골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르실 줄 알아야 커트 패턴이 다양해져요. 그리고 아카데미들마다 강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이 머리 똑같은 머리 패턴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상의 포인트는 뭐뭐가 있고요. 파팅은 어떻게 나누셔야 되고 섹션은 어떻게 나눠서 커트선은 어떻게 있고 베이스는 어떻게 해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사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이직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뭘 자르라는 거야. 자르다가 힘들면 포기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자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베이직을 보고 나면 뭐예요? 보여요. 아, 저 강사가 파팅은 어떻게 나누고 섹션은 이렇게 나누고 커트선은 어떻게 했고 당기는 건 어떻게 해서 당겨서 자르니까 저 머리가 나오겠구나. 그럼 요 선생님 머리보단 요 선생님 머리가 나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골라 쓰는 거예요. 그럼 보는 눈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는 되는데 이제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깝깝 시려우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레듀에이션 패턴을 자르실 때에는요. 우리가 기존의 커트 패턴을 제외하고요.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도 고객님을 봤거든요. 샵에서.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커트가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원래. 압구정동에서 스텝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디자이너로 올라가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에 강사 코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사를 이제 데뷔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그냥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강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과정을 커트를 배우고 나서 이제 좀 커트 패턴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봅스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일반 이제 브랜드 살롱에 가서 교육실장으로 일을 했어요. 네, 교육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은 고객들을 이제 예약을 받아서 일을 하고 거의 토요일만 신규 고객을 받고 그 외에는 일절 안 받고 평일에는 애들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커트 가격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샵, 저희 주변의 가격은 보통 남자 커트 15,000원, 여자 18,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아시죠? 브랜드 세일이라든지 뭐 카드사, 이동통신 뭐 이런 거 세일 해주고 나면 남자는 한 12,000원, 여자는 한 15,000원 정도로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강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베이직을 통해서 도해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해보시거나 뭐를 하실 때 항상 뭘 그려요? 설계 도면 같은 걸 그리잖아요. 그거와 같은 작업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죠? 네, 별거 아닌데 뭔가 고객 다른 디자이너하고 차별적인 요금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뭔가 달라야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사 먹을 때 똑같은 커피를 이쪽에선 2,000원을 팔면 여기는 5,000원에 팔아요. 그럼 뭔가 차이가 있어야 5,000원짜리를 사 먹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객한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객의 이미지는 얼굴 이목구비는 어떠시고 두상은 이렇고 모질은 이러시기 때문에 이러한 커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트를 설명을 할 때에는요. 제가 모델 작업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외곽선의 형태하고 얼굴 쪽 있죠. 내각선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책을 보거나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요. 앞머리를 보면 헷갈려요. 층이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앞머리는 묻어두고요. 이 겉에 이 실루엣 떨어지는 머릿결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앞머리는 다 잘라놓고 따로 디자인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를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곽선 이미지와 내각선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뒷모습은 똑같이 잘라줄 수 있는데요. 앞모습은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그죠? 네, 앞모습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뒷모습은 난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외곽의 실루엣 모습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균 여자 커트 가격이 15,000원인데 저는 할인 없이 25,000원은 가격을 뽑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예약만 받아서 2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를 했냐면 도에도 조금 다른 디자인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우리 그 숏머리 할 때 하겠지만 두상에 이런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을 때 고객님한테 설명하듯이 제가 똑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고객님은요 네이프가 여기가 많이 무거우시잖아요. 그리고 동양인의 대부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후두골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다들 목 잡아 보세요. 두툼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층을 좀 많이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를 이렇게 덮어서 잘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공간이 비겠죠.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러면 이제 고객의 눈빛이 살짝 불안해져요. 예.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층이 떨어지고 다시 이 긴 머리가 이렇게 덮이니까는요. 속이 쏙 들어가 보여요. 그러면 뒤통수가 더 볼록해 보이는데요. 절대 티 안 나요. 그러면 이쯤에서 반신반의해요. 예. 그래서 한번 잘라보시면은요. 뒤에 볼륨도 굉장히 많이 살고 목에 소프트함이 느껴지세요. 이거는요. 일본에서 쓰는 골격을 보정해주는 디스커넥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외곽선 상태에서는 아무런 티도 안 나요. 근데 혹시 저한테 계속 자르시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샵 가셔가지고 드라이라도 하실 때 들춰보면 디자이너가 모르고서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훅 덮은 줄 알고 설명드리면 당황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 좀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면 할 수 없는 스타일일 것 같죠. 그래서 일단 해보기로 해요. 99.9%의 성공 확률입니다. 예. 그 설명을 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 근데요 이 머리는 디자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반 커트로 안 하고요. 저희 디자인 커트비 25,000원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면 90%가 해요. 일단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를 해주고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고객의 머리를 잘라서 유도했던 것과 결과물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뒷거울 보여주고 디스커넥션 차이 난 거 확인시켜주고 이따 쇼 스타일 할 때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시켜준 후에 고객을 되돌려 보내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어머 거기 갔더니 얼굴에 대해서 이미지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두상에 맞춰서 맞춤 커트를 해줘. 이러고 동네에 이제 소문이 쫙 나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 번씩 다 와요. 네.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밥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저희 고객이요. 제가 처음에 저는 지금 예약제로 받고 있는데 제 순수 고객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네. 매장에 있던 손님들 다 그대로 혼자 독립해서 나왔거든요. 그때 제 순수 고객이 2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년 반 좀 넘었거든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광고 하나도 안 해요. 입소문으로만 지금 200명이 넘어요. 오고 계신 고객만. 명단으로 따지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잠재 고객까지 한 3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개 중에는 소문 듣고 왔다가 안 오는 손님도 있어요. 멀어서 안 오고 비싸서 안 오고 해봤더니 별 차이 못 느끼고 안 오고. 그죠? 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늘. 근데 지금도 꾸준히 소개 고객들이 와요. 그러면 샵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죠? 10명 오면은 반만 잡아도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항상 오고 또 가는 손님도 있고. 어쨌든 1년 반 만에 몇 배가 불었어요? 20명에서 200명. 10배가 불었죠. 그것도 광고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커트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좀 차별성 있게 좀 하시는 것도 노하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이론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희 모델분 나와주세요. 멀리서 왔어요. 자르셨을 때 원넥스 라인 설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앞쪽에서 가이드라인 설정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를 수평으로 두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레이어 진행했죠. 어떻게? 방사선. 기억나시죠? 사이드는 이어주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뒤에 머리 이렇게 잘랐지만 자 다시 원넥스 라인 설정하고 그 다음에 2번 가이드라인 잡아서 앞쪽도 다 끌어올려서 뒤에서 한번 커트 밑에서 한번 커트 기억나시죠? 수평으로 들어서 한번 체크
옆으로 한번 체크. 기억나시죠? 순서. 그 다음에 4번. 수평으로 다시 골든 포인트 길이 꼭 살려주셔야 돼요. 골든 포인트 길이 살려서 수평으로 잡아주시고 5번, 6번, 7번 레이어에서 내려오죠. 방향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그죠? 커트 순서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당장 가서 잘라보셔도 돼요. 밑선은 수평으로 잡으셔도 되고 U라인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롱에서 A라인은 잘 안 쓰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O형 두상이 이렇게 있을 때 뒤에부터 갔죠? 네. 그래서 이어 거의 백포인트 정도부터 갔어요. 그래서 아웃으로 도려냈어요. 원네스 라인 잘라놓고 1번 라인 설정 붙여서 잘랐죠? 손대서 붙여서 잘라놓고 아웃으로 도려내서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세로로 버티컬 섹션으로 가셔도 되고 삼각형 사선으로 가셔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예요? 밑선 하늘거리지 않게 밑선 하늘거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면은요 뒤에서 다시 3등분을 나누어서 뭐 했어요? 원네스 라인 다시 잘랐죠. 3번. 원네스 라인 다시 잡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이드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어 뒤어 라인을 기준으로 뒤에 라인 맞춰서 연결했어요. 4번. 기억나시죠? 네, 옆선. 이래서 밑선을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했냐면 빨간색은 이제 층이에요. 층. 얼굴 앞머리 백라인까지 우리는 다 설정을 했죠. 네. 그래서 앞에서 또 가이드 잡고 뒤에서 1번, 2번, 3번, 4번. 다 뭐예요? 방사선으로 다 잘랐죠. 이번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방사선으로 다 잘랐죠. 기억나시죠? 앞에까지 방사선으로 다 돌았어요. 그럼 도에도 그릴 때요. 화살 표시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제자리 같다라는 뜻이에요. 온 더 베이스. 이해되시죠? 끝. 쉽죠? 그리고 나서 질감 처리할 때 뭐만 했어요?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수평해서 얘를 올려서 5번. 질감 처리. 그죠? 사이드 질감 처리. 요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5번! 숫자 아는구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패턴 굉장히 쉽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샘플 강의가 오픈이 될 거예요. 저희 TV 헤어 그 온라인상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이제 제 거 이제 배너도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위에 오른쪽 위에 남성 커트를 남성 고객을 잡아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거나 맨즈 스타일 아카데미를 클릭을 하시면 제 커리큘럼이랑 제 프로필이랑 쫙 떠요. 그리고 밑에 지금 샘플 강의 올라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알파벳 형태의 강의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이론 강의도 오늘 듣지 못하셨던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베이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요. 내가 전에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못 봤던 거를 알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그죠? 지금은 기초 지식이라든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머리선이 어떻고 뭘 봐야 될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오늘 보셨죠? 탑포인트 층, 네이프 길이 그러면 동일한 길이니까 두상폭만큼 나면 레이어 더 나면 하이 레이어 들 나면 그레듀에이션 그죠? 층 하나만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 다니면서 이제 뭐만 보이겠어요? 네, 사람 머리만 보여요. 네, 이제 그거 보시면은요 보는 눈에 힘이 생겨요. 네. 그리고 오늘 외곽의 형태하고 얼굴선에서는 느낌이 다르다고 했죠? 그렇게 커트는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제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도 앞머리를 뱅을 잘라놓은 이미지와 사선으로 넘어가게 잘라놓은 이미지와
가르마를 왼쪽으로 갔을 때, 가운데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느낌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웨이브를 했을 때랑 풀었을 때랑. 그죠? 그러한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도 어떻게 스타일링을 연출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나면은요, 나머지 여러분들 손맛이라고 하죠. 음식할 때도. 그 손맛은요, 자꾸 내가 키워야 돼요. 보면서, 해보면서. 네. 그래서 눈만 높아지지 마시고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커트 스타일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을 한번 좀 키워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미나 나누어드린 용지에 보시면 저희 커리큘럼 과정과 함께 금액도 적혀 있고 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1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11일부터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화요반만 지금 개강이 시작됐어요. 네. 화요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오전에는 오늘처럼 각각의 이제 베이직 교육이 다 들어갈 거예요. 기본기 이론 내용부터 커트 자르는 자세, 각도 이런 베이스적인 이런 기본 베이직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그날의 스타일 있죠? 회차별에 따른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시고 오후 수업이 있어요. 오후 수업에는 모델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날 배웠던 머리는 또 잘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델 실습하시면서 다시 샵에 가셔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끔 정말 못 자르는 사람도 정말 학원 12번 수업하고 났는데 나는 사람 머리 자를 힘, 자신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오후 수업을 모델 수업으로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모델 실습하시면서 사람 모델하면서 마무리해서 보내면서 드라이 교육까지 같이 해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오시더라도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나가실 때 제가 명함을 드릴게요. 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임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